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크리에이트 게임입니다. 저는 최수영이고요. 오늘은요. 대북 불법 자금 지원 이 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 바와 또 현업에 있었던 이 공작관의 견해를 좀 이렇게 대비해가면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건들이요. 성남FC 축구단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를 받고 각각의 그 성남시에 있던 기업들에 특혜를 줬던 게 다 드러났죠. 현대백화점 들켰고 농협도 들켰고 또 두산그룹도 걸렸고 뭐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뭐 차병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쌍방울의 김성태라고 하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그 회장이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데리고 와 봤더니 김성태를 통해서 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북의 그 리종혁으로 대별되는 아태평화의 아이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재명의 방북을 주선하고 스마트팜을 건설해 주는 조건 등등을 해서 500만 불, 300만 불 따라서 800만 불이 넘어갔고 그 위에 최소한도 50만 불은 뭐 5만 불이니까 더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아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깜도 아니고 자격도 없지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거 다 이루어집니까? 현실적으로 성공합니까? 그리고 쌍방울 그룹이 갑자기 이랴 삼성가처럼 현대가처럼 그게 갑자기 이랴 대재벌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이거는요. 자, 김성태가 이 싸움하고 이 조직폭력배로서 말해요. 이 어깨 건달짓 하는 거는 노후화가 많을 거예요. 근데 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재명이 그 친구가 북을 뭘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무슨 대모험을 해봤나? 운동권하고 어울려 보기나 했나? 오직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자산은요. 그 뭐 어디를 들렸다 왔는지 몰라도 그 친구가 학교를 못 갔잖아요.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딴짓 안 하고 오로지 그 고시 공부만 해가지고 고시가 됐던 그야말로 득보자 법조인인데 뭐 학교 학벌도 그렇고 또 지역 출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메이저 법조 시장에 나올 수가 없죠. 아니 뭐 사법시험 붙으면 다 똑같은 판사인 줄 아시고 똑같은 변호사인 똑같은 검사인 줄 아세요? 천만에 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뭐 연수원 성적도 있지만 자 그럼 이 한낱 득보잡에 불과한 이재명이를 성남시장 만들어주고 경기지사까지 만들어준 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될 짓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건데 자 거기서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면서 지만 명단에 쏙 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앙심을 품고 북한과 별도의 아마 창구를 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빌미로 해가지고 떡고물로 해서 기업인들을 갈취했다라면요. 이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정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북한과의 교섭, 북한과의 대화를 단순하게 어떤 내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뭐 어디 시장이 되고 내가 뭐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이 되고 무슨 실장이 됐다 그래서 북하고 대화해서 이길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려서부터 무공을 출연한 태권도 구단의 큰 사범님이 계신데 자 지금 유치원도 아직 못 들어가고 걸음걸이 맡긴 애가 도복 하나 입고서 발차기 배웠다고 앞에서 약하고 기합지르고 하면은 그 사범님한테 대사범을 이길 수 있습니까? 비유하면 딱 그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친구들 혹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런 그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애 도복 입고 철모르고 날뛰는 까불한 애들이고 이쪽은요 공인 구단의 대사범이라고 북쪽의 이 대남 사업 전문가들은요. 그러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남쪽에서 오는 것들을 우습게 보고 갖고 놀죠. 뜯어먹고 뺏어먹고 진짜 찢어먹고 튀겨먹고 먹을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서 조리돌림 해가지고 먹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문재인의 평양 방문 시에 동행 못했던 이유는 있죠. 좀까불었어요. 아니 어디 문재인의 영리를 건드렸잖아. 문준영이 얘기를 제일 심하게 얘기를 하고 공직이 있으면서 자녀들 그 입시 이런 데는 뭐 입사 이런 데서는 관여하는 게 아니다는 둥 말이에요. 거기다 또 해경궁 홍씨인가 뭐 해경궁 김씨는 또 뭐라 그랬어요. 뭐 각종 SNS에다가 온갖 욕설을 퍼대고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 된 불경죄를 저질러도 너무 많이 저질렀지. 같이 민주당이라 그래도. 근데 어떻게 거기를 동의하길 바래. 그러면 문순이하고 원순이는 데려가는데 나는 왜 안 데려가냐? 당연히 하지요. 왜 데려가겠어요? 예? 데리고 가면 말썽필름이라고 이미 다 낙인이 찍혀 있는데. 자, 그거는 뭐 별것 아니라고 버려두더라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북의 대남 공작 전략 전술에 휘말린 이 어줍지 않은 햇병아리 정치인들 혹은 그 지망생들 이재명과 그 일당 김성태 또 배성윤이가 하는 친구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 지난번에 아태위의 그 의장을 담당했던 안부소라는 자가 밀항을 계획하고 도주하다가 잡혔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안부소나 김성태나 종류가 비슷한 과의 그런 인간들이에요. 뭐냐? 이 조직폭력배들, 깡패들, 뭐 의리의 사나이들, 뭐 의리에 뭉쳐있다 그러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있을 때 의리가 있고 돈이 없으면 의리 없습니다. 그야말로 양아치만도 못한 게 그런 친구들인데요. 안부수가 잡혔잖아요. 응? 에르메스 말 한 장부터 해가지고 롤렉스 손목시계 준 거, 또 경기도 예산 받아가지고 10억 받아서 8억은 지 개인적으로 부채 탕감하고 나머지 돈도 적당히 해서 주고 실제로 밀가루나 나무는 준 게 아니라 그냥 돈 1, 2만 불 건네주면서 거기서 이제 수용증, 영수증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사하면 다 나오죠. 묘목이 몇 그루 갖고 밀가루 몇 부대 갖고 했던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북의 통전부 괴수 지금 아태 거기에 전체 지금 수장으로 되어 있는 김영철이라는 놈이 있어요. 과거 정찰청구 225국의 수기였는데 그 자식이 바로 우리 천안함을 공격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연평도 폭격을 지시했던 바로 그 장본인인데요. 아니 그자가 경기도 측으로부터 7만 불인가를 받았다잖아요. 이거 얼마나 좀 소집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정은이 모르게 돈을 갖다 10,000불 이상을 받아서 착복한 자는요.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공헌이 있더라도요. 북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요독이나 개천에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어서 인간 개조를 하게 돼 있어요. 야 그동안 김영철 너 이 자식아 호의호식하고 뭐해 너야말로 진짜 호가호위하던 놈인데 야 그동안 그렇게 네가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지도자 동무 그 돼지 새끼 몰래 돈을 그렇게 받아서 착복을 했으니 너는 지금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지 않겠어? 김영철 너 말이야 너는 보니까 요독도 너무 따뜻한 곳이야. 개천으로 가라고. 개천에 가면 진짜 살아서 못 나온다는 그 악의 구렁텅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같이 악독한 범행을 많이 한 자는 반드시 요독 수용소 말고 개천 수용소 가라고. 거기서 인간의 교화가 되어서 한번 살아올 수 있으면 한번 살아와 보라. 살아서 올 수 있나. 근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 그 정보기관이나 수사당국에서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요. 특히나 중국 거점에 나가 있는 우리 국정원 파견관들 지점은요. 전부 폐쇄해야 돼요. 응? 쌍방울 직원들이 그렇게 수십 명이 말이야 돈을 환전해서 책갈피에 넣고 어디다 넣고 숨겨서 거기 가가지고 다시 500만 불을 모아서 북쪽 애들한테 건네주고 하는 이런 일을 몰랐다. 정말 몰랐다. 특히나 심양 거점에 가 있던 요원들 중에 일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보고조차도 못했다면 그런 건 폐쇄시켜야 돼요. 당연히요. 폐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걔들도요 가가지고 밥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이렇게 따지면 제가 과거에 우리 동료 직원 중에 심야를 가라 했더니 거기가 위험해서 못 가겠다고
달러 뺀 인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봤어요. 그게 우리 정규과정 선배랍시고 뭐 그랬는데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인간 같지 않아서 말상대도 안 하지만 우리 그 비밀 공작 업무를 하는 공작관들은요.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우리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입을 수의는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나의 마지막 수의다라는 생각으로 늘 현장에 작업에 임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북 불법 자금 지원이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 머리 싸매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 가지 해당된 죄목이 있죠. 근데 제일 큰 제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 19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결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2017년 12월 26일 북핵 외교기획단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는 이 분명하고 뚜렷한 이것을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요. 또 그보다 몇 달 앞서서 2017년 9월 12일에는 똑같이 외교부의 북핵 외교기획단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결의했는데 2375호가 채택되었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올리고 있어요. 이 지금 이재명과 김성태 일당들 이들이 북에 지원한 돈은 이 대북 제재 결의에 모두 위반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법정에 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세울 수가 있고 또 유엔 산하에 있는 어떠한 법정에도 이들을 세워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신병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저 안양 의왕에 있는 그 교도소를 안 가고요. 미국의 그 밑에 플로리다 반도 밑으로 가면 멕시코만과 카리브해가 이어져 있고 푸에르토리코, 자메이카 뭐 여러 그 아름다운 그 해상 국립공원 같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쿠바 섬 옆에 관타나모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특급 호텔이니까 그 관타나모 호텔로 보내면 그들에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거리가 생길 거예요. 관타나모는요. 지난번에 그 미국 CIA 국장했던 지나 헤스펠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그 관타나모에서 명성을 알렸죠. 뭐로? 물 땡땡으로. 물수건 물에 흠뻑 적셔서 얼굴에 덮어주는 아주 시원한 그런 그 피부 마사지 과정이 있어요. 그런 거 몇 번 하고 나잖아요.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또 이원석 검찰총장 두 분께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과중할 정도로 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 우리 그 한동훈 장관님과 이원석 검찰총장님께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건요. 좀 그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 취급한다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빨리 관타나무로 보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요. 관타나모에 그 아주 그 정말 베테랑 우리 수사관들이 많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 제가 지금 물수건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그 electricity 그 전기를 활용한 특별한 그 도구들도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아주 그 얼굴부터가 천박한 그 잡것들의 그 두더지 쥐새끼 쪽제비 합쳐놓은 것 같은 인상을 하고서 거기 가서도 내가 야당 대표인데 뭐 저기로 떠들잖아요. 그러면 잘 왔어. 일단 한번 타자고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반이 아니라 한 90% 정도 죽여서 끌고 나올 거예요. 김성태도 마찬가지. 그러면 관타나모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김성태가 지금 있었던 것도 더 불어야죠. 지금 JTBC에 흘려준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배성윤도 마찬가지죠. 결국 깡패 조직은 뭐로 이어진다? 의리가 아니라 추접스러운 돈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돈이라는 매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검찰 유검 있으면 무죄가 되고 무검이면
유죄라고 하는 그 이상한 신조어도 만들어서 퍼뜨린 자들 있죠. 그럴 거 없죠 뭐. 다들 북에 대북 성공해서 국법을 어긴 자들은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십시오. 어디로? 카리브해 아름다운 휴양지역 관타나모로. 그리고 그 민주당과 민노총 이런 아이들의 명단을요. 미국으로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폴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요. 미국에 영향력이 미치는 어느 지역이든지 이들이 놀러를 가든 뭐로 가든 해외에서 뭐 비밀 해압을 하든 가기만 하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비겁하고 악랄한 간첩의 삶을 살아온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요. 해외에다 은닉한 재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의 딸이 뉴욕의 그 화로움 그 빌라를 샀던 거, 또 김대중의 비자금이 13조 이상이나 미국에 풀려서 은밀하게 대북 지원 자금으로도 쓰이고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유통망에 자금을 쓰고 있다는데요. 이런 그 한국의 좌파 애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혹은 민노총 이런 데 주요 간부들이 미국으로 도피시켜 놓은 자금들이 있다고요. 왜? 대부분의 애들은 다 미국 유학시켰거든. 현재도 하고 있고. 림종석 동무의 딸이 다녔던 시카고 예술대학은 연간 학비만 7만 불이 넘는 걸로 알아요. 거기다 생활비까지 하면 연간 10만 불.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평생 직장 한 번 안 다니는데 뭐 임종석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 비싼 학비를 댔든지 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경기 동부에 뭐 이석기 애들도 지금 미국 가 있고 윤미향의 딸도 첼로를 한다고 또 미국 가 있고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과거 그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씨도 자녀들이 다 미국 가 있었죠. 그러면 국민 여러분, 이런 돈을 미국 정부에서 압수해서 미국의 배고픈 홈리스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푸드 스탬프로 쓰도록 허가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미국의 복지 사업이나 미국의 사회를 따뜻하게 온기를 품어내는데 쓰도록 대목에서 통큰 기부하면 하시죠. 그리고 미국한테 야 미국 우리가 니네 친구고 니네가 우리 친구인데 그러면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데서 만든 공산품들 있지 코타랑 줄여. 그리고 대한민국 걸로 대체해서 대한민국 공산품 사다 쓰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대미 협상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발견된 대북 자금 비밀리에 지원한 겁니다. 그렇죠? 비밀리에. 그러니까 이건요. 집어넣을 죄목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재무부에 보면요.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라는 그러니까 테러 재무 정보 이겁니다. 테러 금융정보국이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겠네요. 풀네임은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예요. 그러니까 이 재무부 산하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저승사자들 가운데 최고의 저승사자입니다. 그 저승사자들과 빨리 접촉하시고 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그쪽과도 공유하셔서 미국의 법무부 산하 FBI뿐만 아니라 미 재무부 산하에 있는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그 테러 금융정보국 그쪽 분들하고도 빨리 연합 작전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